방랑소녀와 열알기. 연암과 떠나는 철학여행. 제17편 싸움 닭의 비유. 세 사람이 해안도로를 달리다가 장수훈의 제안에 따라 안동에 들어갔다. 그때 닭싸움을 한다는 현수막을 발견하고는 장수훈이 구경하러 가보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만남을 갖게 되었다. 닭이라. 장수훈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장자의 닭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거든. 어떤 이야기요? 가서 직접 보면서 이야기해 줄게. 현수막의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전통 농장에 도착하니 정말 다양한 종류의 닭들이 있었다. 특히 한 구역에는 강하고 위풍당당해 보이는 싸움 닭들이 따로 사육되고 있었다. 와, 저 닭들 정말 강해 보이네요. 옥년이 감탄했다. 농장 주인이 다가왔다. 아, 저것들은 전통 투개용 닭들입니다. 요즘은 투개를 하지 않지만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기르고 있어요. 투개요? 옛날에는 닭싸움을 시켜서 내기를 하곤 했죠. 지금은 금지되어 있지만요. 농장 주인이 다른 곳으로 가자 장수훈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바로 이거야. 장자의 투개 이야기. 어떤 내용인데요? 옛날 제나라에 김영이라는 투개 훈련사가 있었어. 연암이 관심을 보였다. 투개 훈련사요? 그럼 왕이 김영에게 최고의 싸움닭을 길러달라고 부탁했어. 세 사람은 싸움닭 우리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다. 김영이 가장 강하고 용맹한 수탉을 데려와서 훈련을 시작했어. 첫 번째 주가 지나자 왕이 물었지. 이제 싸움 시킬 수 있나? 김영이 뭐라고 했어요? 옥년이 궁금해서 물었다. 김영이 대답했지. 아직 안 됩니다. 이 닭은 혈기만 왕성하고 성질만 급해서 헛된 기세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옥년이 우리 안의 젊은 수탉을 보며 말했다. 아, 저 젊은 닭 같은 건가요? 계속 다른 닭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네요. 응, 그렇게 보이는군. 젊고 혈기 왕성하지만 진짜 실력은 없는 상태야.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두 번째 주가 지나자 왕이 또 물었어. 김영이 말했지. 아직 안 됩니다. 다른 닭의 소리만 들어도 흥분해서 덤비려고 하거든요. 연암이 웃었다. 아직 마음의 평정을 찾지 못한 상태군요. 맞아. 세 번째 주가 지나자 왕이 또 물었어. 이제는 어때? 김영이 대답했지. 아직입니다. 눈빛이 너무 사납고 기세가 너무 드러나 보입니다. 겉으로 강해 보이는 것도 문제인가요? 그럼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거든. 이때 우리 한쪽에서 조용히 서 있는 늙은 수탉이 눈에 띄었다. 다른 닭들과는 달리 아주 평온해 보였다. 저 늙은 닭을 봐. 장수훈이 가리켰다. 다른 닭들이 소란을 피워도 전혀 신경 쓰지 않네요. 바로 저런 상태가 김영이 원했던 거야. 어떻게 됐는지 빨리 말해주세요. 옥년이 궁금해했다. 네 번째 주가 지나자 왕이 또 물었어. 그때 김영이 말했지.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다른 닭이 우는 소리를 들어도 반응하지 않고 멀리서 봐도 나무로 만든 닭 같습니다. 덕이 완성된 것입니다. 나무 닭이요?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다는 뜻이야. 완전히 마음이 평정된 상태지. 그래서 싸움에서 이겼나요? 이겼다고? 그게 아니야. 다른 닭들이 그 닭을 보자마자 모두 도망가 버렸어. 싸움도 안 하고 말이야. 세 사람이 잠시 침묵했다. 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옥년이 당황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는 뜻이야. 연암이 무릎을 쳤다. 아, 그 닭에게서 나오는 기운이 너무 강해서 다른 닭들이 감히 덤비지 못한 거군요. 맞아. 이게 바로 장자가 말하는 최고의 경지야. 농장의 다른 구역을 둘러보며 대화를 계속했다. 그런데 할아버지, 이 이야기가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옥년이 물었다. 좋은 질문이야. 예를 들어보자. 학교에서 학우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보자. 네? 첫 번째 단계는 화를 내며 맞서 싸우는 거야. 혈기방장한 젊은 닭처럼.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큰 싸움이 벌어지고 문제가 더 복잡해져.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조금 참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속으로는 화가 나는 상태. 다른 닭 소리만 들어도 흥분하는 닭처럼. 연암이 이해했다. 겉으로는 참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수를 꿈꾸는 상태군요. 맞아. 세 번째 단계는? 강한 척하면서 위협하는 건가요? 그럼 나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는 식으로 허세를 부리는 거지. 하지만 이것도 진짜 해결책은 아니야.
그럼 네 번째 단계는? 장수훈이 아까 봤던 늙은 수탉을 가리켰다. 저 닭처럼 완전히 평정심을 찾는 거야. 어떻게요? 괴롭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지. 화내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냥 안타까워하는 거야. 옥년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괴롭힘이 멈춰요? 대부분 멈춰. 왜냐하면 괴롭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반응을 보고 재미를 느끼거든. 아무 반응이 없으면 재미없어져. 연암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저도 젊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다른 관리들과 갈등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맞서 싸우려고 했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나중에는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러니까 갈등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을 깨달았지. 바로 그거야. 투기에서 이기는 최고의 방법은 싸우지 않는 거야. 점심시간이 되어 농장 식당에서 닭요리를 먹으며 대화를 계속했다. 그런데 이상해요. 옥년이 말했다. 뭐가? 투기 이야기를 하다가 닭을 먹고 있으니까요. 장수훈이 웃었다. 그것도 장자다운 역설이야. 모든 것은 변하고 순환하거든. 무슨 뜻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닭을 먹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흙이 되어 닭의 먹이가 될 수도 있어. 그게 자연의 순리지. 연암이 젓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깊이 생각해보니 싸움 닭 이야기에 진짜 의미가 보이네요. 어떤 의미요? 진짜 승리는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라는 뜻 같아요. 훌륭한 해석이야.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외부의 어떤 도전도 두렵지 않다는 것. 옥년이 덧붙였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면 굳이 자신의 힘을 과시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네요. 그렇지. 자신감이 있으면 겸손해질 수 있어. 식사 후 농장 뒤편에 대나무 숲으로 갔다. 바람에 대나무들이 살랑거리는 소리가 평화로웠다. 저 대나무들도 투개의 교훈을 보여주고 있네요. 연암이 말했다. 어떻게요? 태풍이 와도 부러지지 않잖아요. 단단한 나무는 부러지는데 유연한 대나무는 살아남아요. 맞아. 진짜 강함은 유연함에서 나와. 그럼 완성된 투개는 어떤 상태인가요? 옥년이 질문했다. 장수훈이 대나무를 보며 설명했다. 첫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해. 네. 둘째,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아.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해. 그리고요? 셋째, 상대방과 싸우기보다는 상황 자체를 바꿔버려. 싸울 이유를 없애는 거지. 마지막은 상대방까지 포용하는 마음을 갖는 거야. 적이 아니라 불쌍한 존재로 보는 거지. 대나무 숲을 나와 다시 닭장으로 돌아갔다. 아까 봤던 늙은 수탉이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다. 저 닭이 정말 완성된 투개 같아요. 옥년이 말했다. 그럼 다른 닭들이 아무리 시끄럽게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지? 네. 그런데 다른 닭들이 저 닭 근처에는 안 가네요. 자연스럽게 존경받고 있는 거야.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연암이 감탄했다. 정말 신기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네요. 그게 바로 무의치야. 다스리지 않음으로써 다스리는 거지.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에서 리더가 되었다고 해보자. 네. 첫 번째 단계 리더는 큰 소리 내고 화내며 통제하려고 해. 그럼 팀원들이 반발하겠네요. 두 번째 단계는 겉으로는 온화하지만 속으로는 불만이 많은 상태에. 그것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단계는 자신의 권위를 강조하며 위협하는 거고. 그럼 네 번째 단계는 팀원들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게 돼. 해가 기울 무렵 세 사람은 농장을 떠날 준비를 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옥년이 말했다. 투개 이야기를 직접 닭을 보면서 들으니까 더 실감이 나네요. 연암도 감회에 젖어 말했다. 저도 많이 배웠어요. 특히 진짜 강함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옥년이 물었다. 젊었을 때는 남들보다 뛰어나 보이려고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진짜 강함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럼 지금은 어떤 강함을 추구하세요? 아무것도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강함이지. 그냥 있는 그대로도 충분하다는 자신감. 장수훈이 박수를 쳤다. 완벽한 답이야. 그게 바로 완성된 투개의 경지지. 차에 타고 이동하면서 옥년이 물었다. 할아버지, 저도 언젠가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하지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야. 얼마나 걸릴까? 김영의 투개도 4주가 걸렸잖아. 하지만 인간은 더 복잡하니까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면 되는 거죠? 맞아. 매일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관찰하고 평정심을 기르는 연습을 하는 거야. 연암이 핸들을 잡으며 말했다. 저도 앞으로는 더 조용한 힘을 기르고 싶어요. 소리 내지 않고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 투개의 교훈을 마음에 새겼다. 옥녀는 생각했다. 나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 되자.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반응하자. 연암은 250년 전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아봤다.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싸움을 했던가. 이제는 진짜 중요한 것만 지키면 되겠다. 장수우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도 장자의 지혜가 두 젊은 마음에 씨앗을 심었다. 언젠가 그들도 나무로 만든 닭처럼 완전한 평정심을 갖게 되기를. 투개의 진정한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것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지혜였다.